프랑스어와 스페인어 통역사가 모두 펑크 났다고요? 이 중요한 국제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죠?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때 그동안 단지 손주나 봐주는 시골 할머니로만 취급받던 이미순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구나.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70대 이미순 할머니의 입에서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다. Bonjour, je m'appelle 미순. Je serai votre interprète aujourd'hui. 봉주르, 즈 마펠리 미순. 즈스레 보트르 앵테르 프렛 오주르 드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통역사가 될 것입니다. 화면 속 프랑스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껏 시골에서 온 할머니라고 무시당하던 취급만 받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UN 인권단체 출신 다국어 통역 전문가였다니. 며느리 정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농사일만 하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가족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소리를 전하는 지혜 소리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작은 순간들부터 인생의 큰 깨달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지혜의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하면 로또 1등 당첨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혜 소리와 함께라면 당신의 하루가 더욱 특별해질 거예요. 지금 바로 행운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순 할머니는 70의 나이에도 여전히 굽은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시골 땅을 일구고 있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수십 년간 농사일로 굳어진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오랜 세월 태양 아래 일한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 또 비가 오려나. 이미순 할머니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몸은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게 날씨 변화를 감지했다. 허름한 시골집 처마 밑에 앉아 잠시 쉬며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자식들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평생을 희생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농사일뿐 아니라 남의 일까지 거들어 품삯을 받았고 농한기에는 공장에 나가 일하기도 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웃의 옷을 수선해주고 삭바느질을 하며 추가 수입을 올렸다. 자신의 허리가 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우리 애들 잘 지내고 있겠지. 할머니의 큰아들 이민호는 서울의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다. 둘째 아들 이민주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 막내딸 이민지는 의사가 되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모두 이미순 할머니의 눈물과 땀으로 이룬 성취였지만 이제 그들은 바쁜 도시 생활에 쫓겨 1년에 몇 번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다. 할머니, 이거 서울에서 가져온 영양제예요. 꼭 챙겨 드세요. 지난 추석에 큰지훈 엄마 정소영이 건넨 고가의 영양제 병은 아직도 거의 그대로 부엌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그런 비싼 것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에 이미순 할머니는 그저 시골에 사는 나이 든 어머니일 뿐이었다. 대화할 때마다 목소리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높이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거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정해 드릴게요. 큰아들 이민호가 지난번 방문 때 말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실 이미순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유튜브로 농사 관련 영상도 찾아보고 카카오톡으로 옛 동네 친구들과 대화도 나눴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할머니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농사일은 접으시고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이민호의 제안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에 모셔간다면 그저 손주들 돌보는 일만 맡게 될 것이었다. 큰지훈 엄마 정소영은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는 바쁜 커리어 우먼이었고 손주들을 돌봐줄 할머니가 필요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아이들을 며칠 봐주셨으면 해요. 전화로 종종 들려오는 큰지훈 엄마의 부탁 언제나 일방적이었다. 이미순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일로 바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듯했다. 할머니의 시간은 언제든 자신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어머니, 요즘은 도시에서 어르신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활기차게 지내세요. 어머니도 그런 걸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훈 엄마의 말 속에는 시골에서 혼자 사는 건 초라하다는 편견이 담겨 있었다. 이미순 할머니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모임에 참석했을 때도 이미순 할머니는 자식 자랑을 하는 다른 노인들 사이에서 묵묵히 앉아 있곤 했다. 자신의 자식들이 출세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말을 아꼈다. 이미순 씨 아들 서울에서 잘 나간다면서 손자 손녀는 몇이나 되고 아이고 다들 바빴어. 명절에나 얼굴 보지요. 이미순 할머니의 대답에 다른 노인들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성공한 자식을 둔 것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어느 날 큰아들 이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좀 오실 수 있으세요? 소영이가 중요한 해외 출장이 있어서 지훈이랑 지은이를 좀 봐주셨으면 해요. 이미순 할머니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알았, 아들아, 가마. 전화를 끊은 후 이미순 할머니는 텃밭을 바라보았다.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상추와 쑥갓, 고추 모종들이 보였다.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우면 이 어린 싹들은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지. 텃밭 채소들은 이웃에 부탁해야겠구먼. 한창 물 줘야 할 시긴데. 다음 날 아침 이미순 할머니는 이웃에게 텃밭 물 주기를 부탁하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굽은 허리를 의자에 기대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내가 영영 없는 날이 오면.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이미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가치. 그저 할머니 역할만 기대되는 현실이 서글펐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지만 정작 그들은 이미순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관심조차 없는 듯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 이민호가 차를 몰고 터미널에 마중 나와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피곤하시죠? 형식적인 안부와 함께 이민호는 할머니의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차 안에서 이민호는 아내의 중요한 회의와 프로젝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이미순 할머니에게 그녀의 생활에 대해 묻지는 않았다. 어머니, 내일부터 지훈이 영어학원이 4시, 수학학원이 6시예요. 학원 위치는 휴대폰에 저장해 놓을게요. 지은이는 발레 수업이 있어서 5시에 데려다 줘야 해요.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큰지훈 엄마 정소영은 복잡한 손주들의 일정을 쏟아냈다. 이미순 할머니의 눈앞이 어지러웠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훈 엄마. 걱정 말고 출장 다녀오렴.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지만 대화는 주로 이민호와 정소영의 직장 이야기,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집중되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역할만 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녀 지은이가 물었다. 그럼 우리 지은이 좋아하는 음식이면 할머니도 좋지. 이미순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만큼은 할머니를 순수하게 대했다. 그것이 위안이었다. 밤
손님 방에 누운 이미순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골집의 평화로운 밤과는 다른 도시의 소음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도 쓸모가 있는 건 그저 손주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서겠지. 슬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민호였다. 어머니 주무시려나 했는데 아직 안 주무셨네요. 어머니, 내일 소영이가 출장 가기 전에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혹시 지훈이 상담 선생님을 만나러 학교에 좀 가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한 상담이라 어머니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은 괜찮았지만 학교 상담까지. 그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었나? 아들아, 그건 너희가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정말 중요한 회의라서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결국 이미순 할머니는 수락했다. 다음 날 아침 큰지훈 엄마 정소영은 출장 가방을 챙기며 빠르게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어머니, 지훈이 알러지 약 잊지 마시고 지은이는 우유 많이 안 마시게 해주세요. 아, 그리고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응접실만 사용하시고 책상 위 서류들은 만지지 마세요. 중요한 회사 기밀이에요. 그 말투에는 시골 할머니가 실수할까봐 걱정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그저 미소로 대답했다. 걱정 말고 다녀오렴. 정소영이 출장을 떠난 후 이미순 할머니는 손주들의 아침을 준비했다. 지훈이와 지은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듯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주세요. 할머니가 끓이는 것 최고예요. 지훈이의 말에 이미순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다. 적어도 손주들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이미순 할머니는 지훈이의 학교 상담에 참석했다. 담임 선생님은 지훈이의 성적과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님, 지훈이가 최근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신경을 많이 못 쓰시나 봐요.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자식들이 어릴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다. 선생님,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지훈이에게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미순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평생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저 손주 돌보는 할머니 역할만 남은 것 같았다. 고된 농사일로 굽어진 허리, 거칠어진 손, 그 모든 희생이 이렇게 대접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그럼에도 이미순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발레 교실을 오가며 하루를 보냈다. 집에 돌아와서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숙제도 챙겼다.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이미순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농사일에 익숙한 그녀의 몸은 도시의 빠른 템포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자식들에게조차 그저 낡은 시골 할머니일 뿐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했지만 이미순 할머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는 할머니로 남는 것이 이미순 할머니의 노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곧 그녀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고 가족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이미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시골에서의 습관은 도시에서도 쉽게 바뀌지 않았다. 조용히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건강한 된장국과 갓 지은 밥, 할머니가 시골에서 직접 담가 가져온 김치가 식탁 위에 놓였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한 이민호가 거실로 나왔다. 양복 차림에 그는 분주하게 서류 가방을 챙기며 시계를 확인했다. 아들아, 아침 먹고 가거라. 든든히 먹어야 일도 잘 되는 법이지. 어머니, 오늘은 아침 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이민호는 서둘러 커피 머신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 이미순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할머니는 서운함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점심은 꼭 챙겨 먹어라. 이민호가 출근한 후 이미순 할머니는 손주들을 깨워 학교에 보냈다.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쉬려는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큰지훈 엄마 정소영이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소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니? 지훈 엄마, 내일 회사에 중요한 해외 귀빈들이 오시기로 했어요. 갑자기 잡힌 미팅인데 통역사가 급히 펑크가 났어요. 다른 통역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이미순 할머니는 지훈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분명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지 의아했다.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소영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지훈이랑 지은이 학교 데려다 주시고 학원도 모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가 있었어. 이미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시골에서의 농사일을 제쳐두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는 하루 종일 손주들의 일정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니. 지훈 엄마, 걱정 말고 회의에 집중해라.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학교 끝나고 영어, 수학, 과학 학원을 차례로 가야 하고 지은이는 발레와 피아노 레슨이 있어요. 일정표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이미순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시골에서는 해 뜨고 해 지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았는데 서울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분 단위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빠른 도시의 템포에 자신도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다. 얼마 후 정소영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빽빽한 일정표를 보며 이미순 할머니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학원마다 위치가 다르고 이동 시간도 빠듯했다. 이걸 어떻게 다 하지? 하지만 이미순 할머니는 단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평생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강인함이 있었다. 그녀는 서울 지도 앱을 켜고 각 학원의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순 할머니는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했다. 정오가 되자 다시 학교로 향해 지은이를 먼저 픽업하고 발레 교실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서둘러 지훈이의 학교로 이동했다. 할머니, 오늘은 영어학원 안 가고 친구랑 놀고 싶어요. 지훈이의 투정에 이미순 할머니는 난감했다. 정소영의 엄격한 지시를 어길 수도 없고 손주의 마음도 이해가 됐다. 지훈아, 오늘만 학원 다 가. 내일은 할머니가 너랑 좀 놀아줄게. 결국 지훈이를 달래 영어학원으로 데려다주고 다시 지은이를 발레 교실에서 피아노 학원으로 옮기는 일정이 시작됐다. 이미순 할머니의 허리는 종일 걷고 서 있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녀는 불평 없이 손주들의 일정을 따라 움직였다. 저녁 무렵 모든 학원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미순 할머니는 녹초가 되었다. 다리는 부었고 허리 통증은 평소보다 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손주들이 배고플 테니까. 저녁을 먹던 중 이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어머니, 오늘 아이들 학원은 다 잘 데려다 주셨어요? 그렇다, 아들아. 다 잘 써. 이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미순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모습이 서글펐다. 밤 10시쯤 정소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오늘 일정 다 잘 소화하셨어요? 아이들이 학원에 잘 갔나요? 응, 다 잘했어. 걱정 마라. 지훈 엄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내일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회의가 생각보다 길어질 예정이라. 이미순 할머니는 말없이 수긍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지훈 엄마의 높은 경력이 우선시되고 자신의 시간과 체력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가슴 아팠다. 다음 날도 비슷한 일정이 반복됐다. 학교, 학원, 다시 학원으로 이어지는 숨가쁜 하루. 이미순 할머니는 자신의 체력이 점점 소진되는 것을 느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손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저녁 식사 후 정소영이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피로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했다. 어머니, 이틀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들 잘 돌봐주셔서.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손주들인데 뭘. 정소영은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회의가 정말 힘들었어요. 해외 투자자들이 까다로워서 통역사가 갑자기 펑크 난 것도 문제였고. 이미순 할머니는 조용히 정소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훈 엄마는 자신의 직장 생활과 어려움을 쏟아내며 국제 비즈니스의 복잡함을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언어 장벽을 넘어야 하니까요. 정소영의 말은 이미순 할머니에게 시골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고 암시하는 것 같았다. 지훈 엄마, 힘들었을 텐데 따뜻한 차라도 한잔 할래? 이미순 할머니가 차를 내오자 정소영은 감사하다며 받았지만 곧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내일은 더 중요한 날이에요. 유럽에서 대표단이 오시거든요. 프랑스와 스페인 투자자들이라 통역이 진짜 관건인데. 정소영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통역사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일도 통역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에 엄청난 기회인데 정말 난감하네요. 이미순 할머니는 지훈 엄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입을 열려다 그만두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시골 할머니의 말이 어떤 도움이 될까 싶었다. 정소영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며 대안을 찾고 있었다. 연거푸 통화를 마친 그녀는 좌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이제 정말 방법이 없네요. 내일 아침까지 통역사를 구해야 하는데. 그때 이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여보, 통역사 문제 해결됐어. 정소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됐어. 에이전시에서도 연락이 없고 지인들에게도 다 물어봤는데 안 되네. 큰일 났네. 이번 미팅은 정말 중요한데. 이민호와 정소영이 근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미순 할머니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손주들은 이미 숙제를 마치고 방에서 놀고 있었다. 어머니, 내일도 아이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팅이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정소영의 부탁에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지만 그녀는 싫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이미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골의 별빛 가득한 하늘이 그리웠다. 도시의 밤하늘은 빌딩 숲에 가려 몇 개의 별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이미순, 그때는 지금과 달랐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이제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과거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정소영과 이민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보, 어떡하지? 지금 에이전시에서 연락 왔는데 통역사 구하기 힘들대. 정소영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그녀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이민호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통역사는 없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모두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게 문제야. 두 언어 모두 능통한 통역사가 급하게 필요한데 오늘 가능한 사람이 없대. 이미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없었다. 정소영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번 계약이
내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민호가 대답했다. 아, 여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정소영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통역사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품이 될 수도 있어. 이미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다가가 말했다. 지훈 엄마, 혹시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정소영과 이민호는 놀란 듯 이미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떻게 시골 할머니가 이런 상황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역력했다. 어머니, 정소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UN 인권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단다. 이민호와 정소영의 눈이 커졌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이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전이야. 내가 통역 일을 했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당시 여러 언어를 구사했지. 정소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이미순 할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려 했었다.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지훈 엄마와 아들의 반응이 예상은 했지만 가슴 아팠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과 달라. 이민호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어머니, 농담은 그만하시고 우리 지금 정말 급한 상황이에요. 정소영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건 전문 통역사가 필요한 국제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고 비즈니스 용어도 알아야 해요. 이미순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도 않았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겠냐는 생각이었다. 하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니 믿기 힘들겠지. 이미순 할머니는 쓸쓸하게 말했다. 정소영과 이민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다. 어머니, 오늘도 아이들 부탁드려요.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정소영이 서류 가방을 들며 말했다. 이민호가 덧붙였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들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이미순 할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화상통화로 테스트해봐도 좋아. 정소영과 이민호가 멈춰서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어머니, 지금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소영이 물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강인함을 되찾는 듯했다. 그래, 지훈 엄마, 내가 정말로 통역을 할 수 있어.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민호와 정소영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정소영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잠깐만 테스트해 볼게요. 그녀는 서둘러 노트북을 펴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며칠 전에 했던 프랑스 파트너와의 화상 통화 녹화본을 재생했다. 어머니, 이 내용을 통역해 보세요. 화면 속 프랑스 사업가가 말을 시작했다.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와 투자 관련 내용이 이어졌다. 이미순 할머니는 집중하여 듣고 있었다. 녹화가 끝나자 이미순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통역을 시작했다. 그녀의 한국어 통역은 정확했고 비즈니스 용어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정소영과 이민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정말로 프랑스어를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이민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정소영은 급히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스페인어였다. 이미순 할머니는 똑같이 유창하게 통역했다. 믿을서. 정소영이 중얼거렸다. 이미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잖니.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을 했어.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이민호와 정소영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이미순 할머니가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정말 오늘 회의에 통역사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손주들은 옆집 김 여사에게 부탁해도 될 거야. 이민호가 황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아이들 학교에 연락해서 오늘 하루 결석한다고 할게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정소영은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오랫동안 그런 일을 안 하셨으니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이번 계약은 정말 중요해서. 이미순 할머니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다.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단지 시골 할머니로만 취급받았던 서름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든 듯했다. 걱정 마라. 지훈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결국 정소영은 시간에 쫓겨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함께 가시죠. 이미순 할머니는 침실로 들어가 가져온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입었던 정장이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낡았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다. 이걸 입고 갈게. 이미순 할머니가 말했다. 정소영은 할머니의 옷을 보고 망설였다. 어머니, 제 옷 중에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오래된 옷보다는.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 옷이 내게는 의미가 있단다. 이걸 입고 가고 싶어. 시간이 없었기에 더 이상 논쟁할 여유가 없었다. 정소영은 수긍했고 세 사람은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소영은 회의 내용과 주요 인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미순 할머니는 모든 정보를 침착하게 받아들였다. 유럽 투자자들은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특히 프랑스 측 대표 피에르 듀퐁은 꼬투리를 잡는 스타일이라. 정소영의 걱정스러운 설명에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지훈 엄마, 걱정하지 마.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이민호와 정소영과 함께 온 노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소영이 급히 설명했다.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분이세요. 제 시어머니십니다. 직원들의 눈에는 의심과 당혹감이 역력했다.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가 통역을 한다고. 농담이겠지. 이미순 할머니는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등을 꼿꼿이 펴고 회의실로 향했다. 오랜만에 입은 정장이 그녀에게 과거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듯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순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소영 부장, 이분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소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회의실 안에 의구심 가득한 침묵이 흘렀다. 이미순 할머니는 그런 반응에 익숙했다. 평생 사람들의 편견과 싸워온 그녀였다. 곧 화상회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스크린에 프랑스와 스페인 측 대표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 통역은 이미순 씨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화면 속 외국인들도 노인 통역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프랑스어로 인사했다. Bonjour, je m'appelle 미순. Je serai votre interprète aujourd'hui. 봉주르, 즈 마펠 이미순. 즈 스레 보트르 앵테르프레 오주르 드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통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유창한 프랑스어의 화면 속 프랑스 측 대표의 눈이 커졌다. 이어서 이미순 할머니는 스페인어로도 인사했다. Hola, soy Li Misun. 세레수 인테르프레테 올라. 소위 이미순. 세레수 인테르프레테 오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미순 할머니가 정말로 두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이미순 할머니는 전문적인 통역을 이어갔다. 복잡한 비즈니스 용어와 법률 용어도 완벽하게 통역했다. 그녀의 침착하고 정확한 통역에 외국 측 대표들도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소영은 처음에는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이미순 할머니의 능력이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고 있었다. 회의 중간에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소영이 이미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이런 실력을 숨기고 계셨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물어본 적이 없잖니. 그 한마디에 정소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시골 할머니라는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이미순 할머니의 과거와 능력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회의가 재개되었고 이미순 할머니는 계속해서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처음에 의구심을 품었던 직원들도 이제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프랑스 측 대표 피에르 뒤퐁이 특별히 이미순 할머니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Madame Lee, votre interprétation était impeccable. Merci beaucoup. 마담 리, 보트르 앵테르프레타시옹, 에떼 앵페카블, 메르시 복. 이 여사님, 당신의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Merci, Monsieur Dupont. 시에 다이드, 메르시, 웨 뒤퐁, 세대 앙플레지르. 감사합니다. 뒤퐁 씨.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정소영의 회사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발판을 마련했다. 그 모든 것이 이미순 할머니의 도움 덕분이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정소영의 상사가 다가왔다. 정 부장, 오늘 통역사 정말 훌륭했어요. 어디서 모셔왔습니까? 정소영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시어머니세요. 상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모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에 정소영은 이미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다. 지훈 엄마,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날 저녁 이민호와 정소영의 집에는 색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이미순 할머니는 더 이상 시골에서 온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놀라운 과거와 능력을 가진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정소영은 식탁에 앉아 이미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어머니, 어떻게 유엔에서 일하게 되셨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외국어, 유엔 인권단체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경험, 그리고 남편을 만나 시골로 내려가 평범한 삶을 선택했던 이유까지. 그때는 여자가 그런 일을 하기 어려운 시대였어.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점점 그 일과 멀어졌지. 하지만 언어는 잊지 않았어. 이민호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누가 물어본 적이 있니? 너희에게 난 그저 시골 할머니였잖아. 그 말에 이민호와 정소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미순 할머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편리한 할머니로 여겼던 것이다. 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지훈 엄마, 이제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구나. 그날 밤
이미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그들의 인정을 받았다. 더 이상 그저 시골에서 온 할머니가 아니라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된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순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밝은 빛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그녀와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어제의 일을 통해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감을 되찾은 느낌이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옛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유엔에서 일하던 시절, 여러 나라의 대표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던 때,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던 그 보람찬 시간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소영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제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다. 더 이상 시골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오래된 습관이야. 시골에선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 정소영은 이미순 할머니 옆에 서서 함께 아침 준비를 돕기 시작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머니,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 큰 신뢰를 얻게 됐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구나. 정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오늘도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어제 계약은 첫 단계였고 오늘이 더 중요한 본격적인 협상인데. 이미순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미 알아차렸다. 내가 또 통역을 맡아주길 바라는구나. 정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능하시다면요. 어제 어머니의 통역이 너무 완벽해서 투자자들이 오늘도 같은 통역사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 기분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정말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괜찮아. 지훈 엄마 도와줄게. 정소영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이민호는 어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회사에서 모두 어머니 이야기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 손주 지훈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정말 외국어를 많이 알아요? 저도 영어 배우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이미순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언어는 꾸준히 공부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 할머니가 나중에 도와줄게.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와,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식탁에 퍼졌다. 이미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꼈다.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아침 식사 후 이미순 할머니와 정소영은 회사로 향했다. 차 안에서 정소영이 오늘의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투자 조건과 계약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에요. 특히 프랑스 측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 같아요.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 지훈 엄마, 내가 잘 도와줄게. 회사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달리 직원들이 이미순 할머니를 보고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했다. 이미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하루 만에 그녀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바뀐 것이 신기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미순 할머니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다. 이미순 선생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를 건넸다. 이미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제가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곧 화상회의가 시작되었다. 스크린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프랑스와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측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소영이 놀란 얼굴로 이미순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어머니, 오늘은 포르투갈 대표도 참석하네요. 포르투갈어도 가능하세요?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포르투갈어도 할 수 있어. 회의가 시작되고 이미순 할머니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추가된 포르투갈어까지 완벽하게 통역했다. 그녀의 유창한 언어 실력에 참석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She is impressionant. Votre interprète est vraiment exceptionnel. 새 탱프레시오낭. 보트르 앵테르프레. 예 브레망 엑셉시오넬. 정말 인상적입니다. 당신의 통역사는 정말 뛰어납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감탄했고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와 함께 한국어로 통역했다. 그는 매우 인상적이라며 통역사가 정말 뛰어나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투자 조건을 두고 각국 대표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때로는 날카로운 의견 충돌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순 할머니는 침착 각국의 의견을 정확히 통역하며 때로는 문화적 뉘앙스까지 설명해 주어 오해를 풀어 주었다. 프랑스 측에서 말씀하신 시장 개방의 의미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들의 맥락에서는 이미순 할머니의 세심한 통역과 문화적 중재 덕분에 초반의 긴장감은 점차 협력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갔다. 정소영은 놀라움과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다. 회의가 2시간째 이어질 무렵 갑자기 스페인 측 대표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계약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고 정소영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스페인어로 대답했다. 그녀는 스페인 민법과 국제계약법을 인용하며 스페인 대표의 우려를 명확히 해소했다. 스페인 대표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존경으로 바뀌었다. Impressionant. Usted no es solo una intérprete, sino también una experta en derecho internacional. Impresionante. Usted no es solo una intérprete, sino también una experta en derecho internacional. 인상적입니다.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이기도 하군요. 이미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통역했다. 그는 제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 정소영이 이미순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어떻게 법률 지식까지 갖고 계신 거예요? 이미순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유엔에서 일할 때 국제법도 함께 공부했단다.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률 지식도 필요했지. 정소영은 이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았다. 그녀가 평생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깊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지훈 엄마, 사람은 누구나 여러 면을 가지고 있는 법이지. 회의가 재개되었고 더욱 복잡한 협상이 이어졌다. 포르투갈 대표가 갑자기 특별한 투자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미순 할머니는 포르투갈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정확한 통역과 때로는 적절한 조언 덕분에 협상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프랑스 측 대표가 특별히 질문을 던졌다. Madame Lee, pouvez-vous nous parler de votre expérience aux Nations Unies? Madame Lee, pouvez-vous nous parler de votre expérience aux Nations Unies? 이 여사님,
유엔에서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순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자신의 유엔 경력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다. 정소영이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순 할머니는 한국어로 통역했다. 그분이 제 유엔 경력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정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반문했다. 어떻게 그걸 아셨대요? 이미순 할머니는 프랑스 대표에게 프랑스어로 질문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Je vous ai reconnu. J'ai dais June diplômé quan vous travailliez la commission des droits de l'homme. Votre travail était remarquable. Je vous ai reconnu. J'étais June diplômé quand vous travailliez à la commission des droits de l'homme. Votre travail était remarquable. 당신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인권위원회에서 일하실 때 저는 젊은 졸업생이었습니다. 당신의 일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통역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셨대요.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일할 때 그분은 젊은 졸업생이었답니다. 제 일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네요. 회의실에 놀라움의 감탄사가 흘렀다. 이미순 할머니의 과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프랑스 대표는 계속해서 말했다. Madame Lee est un des meilleurs interprètes ONU. Son dévouement pour les droits humains était exemplaire. Madame Lee était l'une des meilleures interprètes 아로니 송대부망 푸르레 드와 주맹했대 엑상플레르. 이 여사님은 유엔에서 최고의 통역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권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통역했다. 그분 말씀으로는 제가 유엔에서 최고의 통역사 중 한 명이었고 인권에 대한 헌신이 모범적이었다고 하시네요. 정소영을 비롯한 회사 임원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이미순 할머니의 과거 경력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수준이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국가의 대표들이 계약 조건에 합의했고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정소영의 회사에게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이미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이미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국제적인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도울 수 있어 기뻤습니다. 대표이사가 제안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국제관계 고문으로 일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식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니 보람찼지만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삶도 그리웠다. 감사합니다만 제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길에 정소영이 이미순 할머니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이민호는 서울의 유명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이미순 할머니를 모셨다. 가족 모두가 참석한 이 특별한 만찬은 이미순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식사 중에 이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진면목을 알지 못해 죄송해요.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들아. 나도 일부러 말하지 않았으니까. 정소영이 물었다. 어머니, 왜 그런 대단한 경력을 숨기고 계셨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시골 생활을 선택했지. 그 당시엔 여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 게다가 시어른들도 반대하셨고. 그렇게 차츰 내 과거는 묻히게 됐단다. 이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희를 키우며 살아온 삶도 충분히 보람찼으니까.
다만 뭐요, 어머니? 정소영이 물었다. 다만 너희가 나를 그저 시골 할머니로만 보는 것이 가끔은 서글펐지. 내 인생의 다른 면들,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길 바랐던 것 같아. 이민호와 정소영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미순 할머니의 다양한 면모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할머니의 이미지에 맞추어 대했을 뿐이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이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미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이제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구나. 손주 지훈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할머니, 유대 어떤 사람들 만났어요? 대통령도 만났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여러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만났지. 특히 인권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단다.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될래요. 외국어 많이 배울 거예요. 가족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이미순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지은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회사에서 제안한 고문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 계시면 저희가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시골의 내 삶도 소중하니까. 정소영이 제안했다. 어머니, 두 곳을 오가시는 건 어떨까요? 필요할 때만 서울에 오셔서 일하시고 평소에는 시골에 계시고.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생각해볼게. 그날 밤 이미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이틀간의 일을 돌아보았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가족들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이었다. 더 이상 그저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소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어머니, 사실은 프랑스 측 대표가 어머니 통역을 다시 부탁했어요. 지난번에 너무 만족했다면서 특별히 같은 통역사를 요청했대요. 이미순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했다. 알았다. 지훈 엄마, 내가 가마.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역해야 해요. 국제 컨퍼런스 현장에서 직접 통역하는 거라. 이미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예전에도 그런 자리에서 일한 적이 있어. 1시간 후, 이미순 할머니는 정소영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장으로 향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손주를 돌보는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전문 통역사, 그리고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었다.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비즈니스 리더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자리였다. 정소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이미순 할머니를 통역사 부스로 안내했다. 어머니, 여기서 통역하시면 됩니다. 마이크와 헤드셋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문 통역 환경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났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이미순 할머니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세션을 번갈아가며 완벽하게 통역했다. 그녀의 정확하고 유창한 통역에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휴식 시간, 한 외국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당신의 통역 실력이 놀랍습니다. 어디서 훈련 받으셨나요?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다. 오래전 유엔에서 일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기자의 눈이 커졌다. 유엔 통역사셨군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미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저 가족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컨퍼런스가 재개되었고 이미순 할머니는 계속해서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다. 그녀의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도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며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소영은 이제 시어머니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가 평생 시골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였다. 그동안의 편견과 무시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미순 할머니는 여러 참석자들의 축하와 감사를 받았다. 몇몇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일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미순 선생님, 당신 같은 분이 은퇴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기구에서 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녀에게 갑자기 많은 기회가 열린 것이었다. 컨퍼런스장을 나서는 길에 정소영이 이미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회사가 국제적으로 큰 발판을 마련했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도움이 되어 기쁘구나. 차에 오르는 길에 정소영의 상사가 다가왔다. 이미순 선생님, 정말 놀라운 통역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 안에서 정소영이 물었다. 어머니 정말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실 생각이세요? 이미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 시골 생활도 좋지만 오랜만에 내 능력을 발휘하니 보람차기도 하구나. 그날 저녁 이민호의 집에 돌아오자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할머니,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엔에서 일하셨대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지훈이의 말에 이미순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다. 이제 손주들에게도 그녀는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었다. 이민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이미순 할머니를 환하게 맞이했다. 어머니, 오늘도 대단하셨다고 들었어요. 회사 전체가 어머니 이야기로 떠들썩하대요. 이미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이미순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유엔에서 일하며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셨어요?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았단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공부했지.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법이었어. 이민호가 물었다. 어머니, 그런 멋진 경력을 뒤로하고 시골에서 사시는 게 많이 아쉽지 않으셨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많이 그리웠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너희를 키우는 기쁨도 컸으니까. 모든 삶에는 다 의미가 있는 법이야. 밤이 깊어갈 무렵 이미순 할머니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찾아온 변화가 약간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다.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가족들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 기뻤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 엄마와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놀라움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저 시골 할머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미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가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이 특별한 시간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미순 할머니는 내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아직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다. 연이은 통역 업무로 지친 몸을 쉬게 해주고 싶었다. 부엌으로 나가니 뜻밖에도
정소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더 주무셔도 됐는데. 이미순 할머니는 이런 대우가 어색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소영은 그녀를 그저 손주를 돌봐주는 시골 할머니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선배 전문가처럼 대하고 있었다. 괜찮아. 지훈 엄마, 난 원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식탁에 앉자 정소영이 커피와 토스트를 내왔다. 평소와는 다른 메뉴였다. 어머니, 커피 드시죠. 예전에 유엔에서 일하실 때 즐겨 드셨을 것 같아서.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맞아. 그때는 커피를 많이 마셨지. 아침 식사 중에 정소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프랑스 측 대표가요? 다른 통역사는 원치 않는다고요? 전화를 끊은 정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이미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내일 있을 유럽 투자자들과의 최종 계약 체결 자리에 프랑스 측 대표가 특별히 어머니를 통역사로 요청했어요. 지난번 어머니의 통역에 너무 만족했다면서 다른 통역사는 원치 않는다고 하네요. 이미순 할머니는 이미 상황을 이해했다. 내가 또 도와줘야겠구나. 정소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계속 어머니께 의지하게 되어서. 이미순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다. 괜찮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단다. 하지만 정소영의 표정이 여전히 조금 긴장된 것처럼 보였다. 무슨 일이 있니? 지훈 엄마. 정소영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큰 자리예요. 여러 언론인들도 참석하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행사라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걱정돼요. 이미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많은 유엔 회의에서도 무대 공포증 없이 통역했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 오히려 오랜만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기대되는 걸. 정소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머니는 역시 대단하세요. 제가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이민호가 거실로 들어왔다. 좋은 소식 들었어요. 어머니, 프랑스 대표가 직접 요청했다면서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 커졌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인정을 받는 기분이 어색하면서도 기뻤다. 고맙다, 아들아. 너희가 자랑스러워하니 더 잘해야겠구나. 오후, 이미순 할머니와 정소영이 호텔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미순 선생님, 잠시만요.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다. 유엔 출신 통역사로 70대에 재출발하신 소식이 화제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정소영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벌써 유명해지셨네요. 이미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인터뷰할 시간이 없네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요. 행사장 내부로 들어서자 임원들이 정중하게 맞이했다. 이미순 선생님, 오늘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프랑스 측에서 특별히 선생님을 지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소영은 이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다. 어머니, 통역 부스로 안내해 드릴게요. 특별히 VIP 통역사 대기실도 준비했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 환영사를 했다. 이어서 유럽 측 대표들이 차례로 인사말을 했다. 이미순 할머니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를 번갈아가며 완벽하게 통역했다. 처음에는 참석자들이 노인 통역사의 목소리에 의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정확하고 유창한 통역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문 용어와 관용구를 정확히 옮기는 실력은 전문 통역사들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다. 행사 중간 프랑스 대표가 갑자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계약 조건에 대해 질문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았고 일부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미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프랑스어 질문을 한국어로 완벽하게 통역했고 이어서 회사 측의 답변을 다시 프랑스어로 정확히 전달했다. 그녀의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휴식 시간 취재진 중 한 명이 이미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놀라운 통역 실력이십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이미순 할머니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그저 제 지운 엄마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행사장 구석에서는 몇몇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저 할머니 대단하지 않아? 나이 들어 보여도 통역 실력은 정말 프로야. 맞아. 처음엔 의심했는데 완전 놀라. UN 출신이라던데. 정소영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는데 지금까지 단지 시골 할머니로만 여겼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행사가 재개되고 더욱 복잡한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영국 측 대표가 갑자기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질문을 던졌고 이어서 스페인 대표가 법적 조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순 할머니는 두 언어를 번갈아가며 완벽하게 통역했다. 그녀의 정확한 통역 덕분에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한 시간이 지나고 행사장의 분위기가 변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미순 할머니의 통역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눈빛들이었다. 심지어 경쟁사에서 온 관계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경쟁사 임원이 정소영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분이 정말 당신 시어머니세요? 어떻게 이런 전문가를 가족으로 두게 되셨나요? 정소영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최근에야 어머니의 진면목을 알게 됐어요. 행사의 후반부, 가장 중요한 계약 체결 순간이 다가왔다. 모든 관계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서명하기 시작했다. 이미순 할머니는 끝까지 완벽한 통역을 이어갔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를 풀어주기도 하고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까지 정확하게 전달했다. 프랑스 대표가 이미순 할머니에게 직접 프랑스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Madame Lee, votre interprétation a été cruciale pour le succès de cet accord. Merci infiniment. Madame Lee, votre interprétation a été cruciale pour le succès de cet accord. Merci infiniment. 이 여사님, 당신의 통역은 이 협약의 성공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Je vous en prie. She died on plaisir de contribuer to collaboration. 즉, 부장 피. 세때 앙플레지르 드 콩트리비에. 아세 콜라보라시옹. 천만에요. 이 협력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녀의 유창한 프랑스어에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이것은 이미순 할머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였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계약이 체결되었고 정소영의 회사는 유럽 시장 진출에 큰 발판을 마련했다. 그 모든 것이 이미순 할머니의 도움 덕분이었다. 행사장을 나서는 길에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이미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이미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도울 수 있어 기뻤습니다. 대표이사가 정중하게 제안했다. 선생님, 정식으로 우리 회사의 국제관계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고려해 보실 거예요, 어머니?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랜만에 내 능력을 발휘하니 즐겁더구나. 차에 오르는 길에 여러 기자들이 몰려와 이미순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미순 선생님,
유엔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생님의 나이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소영이 기자들을 정중하게 막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어머님은 지금 인터뷰를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차 안에서 정소영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셨네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이미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예전에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회사 제안을 받아들이실 생각이세요? 이미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 내 능력을 다시 발휘하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구나. 저녁 이민호의 집에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에는 축하합니다. 배너가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축하해요. 정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 계약 체결 뉴스가 경제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어머니 사진과 함께요. 손주들이 달려와 신문을 보여주었다. 정말로 이미순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때 유엔 출신 통역사가 이끈 역사적 계약 체결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신문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유명인사가 되다니. 대표이사님께서 특별히 선물도 보내셨어요. 정소영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우아한 브로치와 함께 감사 카드가 들어있었다. 저녁 식사 중에 이민호가 정소영과 눈빛을 교환한 후 손주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와 지은이가 종이를 들고 일어났다. 할머니, 저희가 계획을 세웠어요. 종이에는 아이들이 그린 달력이 있었고 주말마다 다양한 활동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와 박물관 할머니에게 프랑스어 배우기, 할머니 시골집에서 주말 보내기, 할머니가 시골과 서울을 오가실 거라고 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어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미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건 단순한 인정을 넘어선 진정한 통합이었다. 그녀의 양쪽 삶을 모두 존중하고 함께하려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었다. 정말 고맙구나. 이미순 할머니는 손주들을 꼭 안았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미순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시골의 평화로운 삶과 도시에서의 전문 가족 삶, 두 가지 모두 그녀의 일부였고 이제 그녀는 두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정소영의 회사에서 공식적인 제안서가 도착했다. 국제관계 특별 고문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서류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은 제안이구나. 시골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서울에 올라오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소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럼 받아들이실 거예요. 이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도전해볼까 해.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쁘게 해보고 싶구나. 그날 오후 정소영은 이미순 할머니와 함께 회사를 방문했다. 대표이사와의 미팅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미순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회사를 나서는 길에 정소영이 이미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회사에서 더 인정받게 됐어요.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서로 돕는 거지. 지훈 엄마, 이제 우리는 더 가까워진 것 같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순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정소영을 바라보았다. 내 이야기를, 그건 좀. 어머니의 삶은 정말 놀라워요. 젊은 시절 유엔에서 일하셨던 경험부터 시골에서의 삶,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이야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미순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기대감이 비쳤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았다. 생각해 볼게. 지훈 엄마. 그날 저녁 가족들은 이미순 할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식사를 했다. 이민호는 샴페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다.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고 이미순 할머니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존경받는 전문가이자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다. 며칠 후 이미순 할머니는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소영의 회사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주요 연사로 참여했고 그녀의 유엔 경험과 국제 관계에 대한 통찰력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 통역사가 이미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기꺼이 도와줄게요.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이미순 할머니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되었다.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삶과 서울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오가며 그녀는 더 이상 나이나 겉모습으로 판단받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이제 정소영은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동료로 여기게 되었고 이민호는 어머니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손주들에게 이미순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롤모델이 되었다. 이미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이미순 할머니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면모를 드러내며 가족과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었다. 굽은 허리와 주름진 손, 그것은 이미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풍부한 삶의 증거였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여러 나라 말을 배울래요. 지은이가 신이 나서 말했다. 이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지은이.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단다. 할머니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미순 할머니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 후, 이미순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주일 중 대부분을 시골에서 보내며 텃밭을 가꾸고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다. 그리고 중요한 국제회의나 계약 협상이 있을 때는 서울로 올라와 통역 업무를 맡았다. 정소영의 회사에서는 그녀에게 특별 국제 고문이라는 직함을 부여했고 그녀의 경험과 지식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무엇보다 변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다. 이제 정소영은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멘토로 여기게 되었고 종종 국제 비즈니스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민호는 어머니의 삶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녀의 경험담을 경청했다. 손주들에게 이미순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롤모델이 되었고 지은이는 특히 할머니처럼 여러 언어를 배우고 싶다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가족 모두가 이미순 할머니의 시골집을 방문했다. 예전처럼 단순히 할머니 댁 방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자연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식탁을 펴고 모두가 둘러 이미순 할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이제 어떠세요? 새로운 생활에 적응이 되셨나요? 정소영이 물었다. 이미순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하구나. 시골 할머니로서의 나도, 국제 통역사로서의 나도,
모두 다 나니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이미순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유엔에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묻혀 있지 않았고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소중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래요. 지은이가 말했다. 이미순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넌 이미 충분히 멋지단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고 그것을 숨기지 않는 거야. 이제 이미순 할머니는 더 이상 그저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면모를 당당히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과 도시의 활기찬 국제 무대, 그 사이에서 이미순 할머니는 자신만의 조화로운 삶의 균형을 찾아 나갔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녀는 가족과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다. 굽은 허리와 주름진 손, 그것은 이제 그녀의 약점이 아니라 풍부한 삶의 증거였다. 이미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이와 외모를 넘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이미순 할머니는 고인이 된 남편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여보, 이제야 정말 내 모습 그대로 살게 되었어요. 당신이 항상 내게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